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기초와 기본을 충실하게 다질 수 있는 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수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부수를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한자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생각하면은 그냥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재밌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퍼즐이나 블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라는 게 사실은 옆에 있는 것도 보시면 그렇지만 생각할 상자도요. 나무 목자, 눈 목자, 마음 심자가 같이 합체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이나 블록을 만들듯이 한자도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한자를 이루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을 모아서 부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할 상자에 있는 세 개 중에서 부수는요. 자,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자, 중국에는요. 부수가 몇 개 있냐면 200개하고도 1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글자의 일부를 획수를 줄여서 간체자로 쓰는 거는요. 214개에 비하면은 몇 개 안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14개 중에서 간체자로 많이 쓰이는 부수 26개. 오늘 다 보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부수가 기본적, 공통적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말씀언입니다. 자, 이렇게 획수 여러 개를요. 중국어에서는 간체자로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말씀언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이게 들어있는 한자는 어찌됐던 간에 말하는 거랑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밥, 식자인데요. 마찬가지로 간체자로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한자 중에서 이 한자가 보인다면은 이건 어쨌든 음식 아니면 먹을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쇠금자 한번 볼게요. 성김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리 한자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꽤 익숙한 한자죠. 그런데 간체자로는 또 이렇게 줄여서 쓰니까요. 간체자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쇠, 금, 금속과 관련 있는 단어에는 이 부수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척 보면 느낌이 진짜로 오는지 하나하나 관련된 한자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 언자, 제가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일부러 여기 밑에는 병음만 제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 발음 한번 보면서 정말 말하고 관련이 있는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슈어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발음에 설명하다 할 때 설자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정말 관련이 있겠네요. 중국어의 단어로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화라고 발음을 하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요. 우리 대화 좀 해. 대화 좀 하자 라고 할 때 대화, 화자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말하고 관련이 있네요. 중국어의 단어로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래 보시면은요. 칭이라는 발음이 나와 있는데요. 요청하다, 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청자고요. 중국어로도 마찬가지로 청하다, 부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청하는데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할 수 없겠죠. 자, 마지막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음은요. 입술 이렇게 모아주세요. 라고 발음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자 이전에 사실 중국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외국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언어에 들어가는 어자의 발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것도 소통을 하기 위한 말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말씀 언자가 들어있는 한자들은 공통적으로 말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밥, 식자에 해당하는 부수 보도록 할게요. 간체자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 눈에 조금 익혀두시고요. 아래 보시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4개의 한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발음이요.
fan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사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은 길거리에서 이 간판에 이 fan이 들어간 게 물론 번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겠지만 좀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홍콩 반점, 북경 반점 이런 것들이요. 뭐 하는 곳이죠? 그쵸. 밥 먹는 곳이잖아요. 자, fan이라는 건 중국어로 밥에 해당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한자는요. 인. 자, 이 한자는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아, 더 음료수 없어? 음료수? 이거는 음용하시면 안 돼요. 이라는 건요, 중국어로 마시다에 해당하는 뜻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먹는 것과 관련 있네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발음이요. 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 표현 한국어에서 이럴 때 많이 써요. 너무 많이 배가 고플 때 아사 직전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때 아에 해당하는 한자고요. 중국어로는 배고프다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거니까 먹을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옆에 보시면은요. 바오 라고 발음을 하고요. 무언가를 많이 먹으면 기분 좋으시죠? 포만감을 느끼시죠? 근데 또 너무 많이 포식했다 이렇게 하면 또 과식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포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중국어로는 배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먹을 식자 관련 있겠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쇠금자에 해당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쇠금자도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게 이렇게 간체자로 줄여진 것들 일단 눈여겨보시고요.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금하고 관련된 거. 뭐냐면은요. 우리 금전 관계, 금전 혹은 은전 한입 할 때 전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맞아요. 중국어로는 돈에 해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시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음은요. 인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할 때 그 은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속 맞죠? 자, 다음은요. 발음이요. 티에 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중교통 중에 이 뒤에가 들어간 거 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하철 할 때 철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중국어로도 마찬가지로 철강에 해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금속이죠.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쩐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여러분 이렇게 좀 몸이 쑤시고 이럴 때 그냥 쉬셔도 되시겠지만 만약에 몸이 많이 아픈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렇게 한의원 가가지고 침을 맞아요. 침에 해당하는 뜻이거든요. 침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네, 쇠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자 4개도 쇠금자가 들어가는 부스 금속이랑 관련 있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수업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우리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까?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한자로 저희 어떤 뉘앙스일지 훈음으로 정확하게 뭐야 라고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우리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해요. 자, 일단 단어 보시면은요. 부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생각할 상자랑 같은 것이 아래 깔려 있어요. 그쵸? 마음심자 부수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마음이나 기분이랑 관련된 것이다 라고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가 처음에 만들어진 원리가요. 모양을 보고 상형 문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양을 따서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안일 비자가요.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비교적 좋아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이요.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등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다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위에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어떤 느낌일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의미는요. 두 사람이 서로 등진 모습을 한 마음 상태, 마음이 어긋나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한 의미로는요. 슬플 비자, 그러니까 우리의 훈음으로는 슬플 비자고요. 중국어 발음으로는 빼이 라고 발음을 하고요. 슬프다, 슬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부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의욕이 막 넘쳐가지고 오늘 한자 많이 나왔다. 나 이거 쓰면서 다 외워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배운 거의 포인트는요. 부수였어요. 부수가 뭐냐를 알기 전에 일단 여러분 먼저 한자라는 건 퍼즐이나 블럭 조각을 쌓거나 끼워서 만든 하나의 완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요소를 부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수를 알고 보면은 조금 더 많은 한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모양을 봤을 때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再见。